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장 크게 발전할 곳 아니면 저는 거기가 20년 동안 계속 바뀌겠다.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직터뷰 시즌3. 안녕하세요, 이주연입니다. 부동산 입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점으로 역세권 빼놓을 수 없겠죠? 하지만 역세권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곳일까요? 오늘은 철도 노선을 직접 계획하고 설계를 해본 실전 전문가이자 역세권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표찬님을 모셨습니다. 표찬님!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대한민국 역세권 투자 지도라는 책을 저서한 표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동산 임장을 할 때요. 네. 역세권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지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이 역세권 임장을 할 때 거리 말고요. 파악해야 될 점이 또 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목적에 따라. 역세권이 기존에 있는 역세권이냐 또 신설 역세권이냐 거기에 네. 따라 좀 다를 수 있고요. 새로운 신설 역세권이라고 하면 그 노선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열차가 어떤 식으로 운행하는지도 좀 분명히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어떠한 신도시면 신도시 계획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뭐 도시개발 사업이면 개발 사업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들이나 어떤 규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역세권이라 하더라도 주변에 어떤 용도 지역이 있는지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지 최근에 또 서울시에서 그 용적률 700%까지 상향한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보면 오히려 지금의 시점에서는 주거지역이 밀집된 역세권이 조금 더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임장할 때 같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고요. 결국 저희가 관점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 관점에서 바라보면 역세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그러한 내용들이 뭐냐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 용도상 만약에 그게 좀 상업용이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하차 인원 아니면 열차 운행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동선 파악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또 신설 역세권이라면 그걸 미리 예측하는 거죠. 어느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유동할 거다라는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신도시라면 구분 상가를 보통 사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 할 때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분양 광고 등을 보면요. 네. 이 더블 역세권이다. 네. 트리플 역세권이다 하는 이렇게 현혹하는 말들이 쫙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데 더블, 트리플 이런 역세권이 무조건 다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요? 일단은 목적이 있겠죠. 분양을 잘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좀 작은 것들이라도 크게 보여주려고 할 거고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요. 하나의 노선이라도 열차가 자주 운행하고 광화문이다 아니면 이렇게 여의도다 이런 목적지 쪽으로 노선이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노선과 연결돼 있는 역세권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설령 더블이든 트리플 역세권이든 외곽에서 생기는 그 의미가 크지 않다. 그리고 그 주변에 실제로도 개발이 많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더블, 트리플, 쿼트러블 그 이상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가야 된다. 오랜 기간 이 철도 회사에서 근무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네. 역세권의 가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그럼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는 호재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제가 제대로 생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어떤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표들 봤을 때 아까 말한 노선에 대한 것들을 일단은 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좀 운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기준을 제가 좀 잡아드리면 네. 하루에 120대가 좋습니다. 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한쪽 선만 놓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 횟수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지하철 노선도나 이런 거 보면 네. 시간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대충만 파악을 해도 알 수 있고요. 예,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120대, 왕복 240대겠죠. 최소 120대입니다. 최소 120대. 현재 지하철 2호선은 240대 정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을 가야 된다. 그래서 최소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은 뭐냐면 아침에 5분, 그다음에 평상시에 10분. 네. 그래서 18시간을 가는 기준입니다. 그게 120대예요. 그래서 열차가 120대 정도는 가야 실제로 운행이 돼도 그나마 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판단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노선이 주요 권역을 한두 군데는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2호선, 네. 3호선, 4호선이 나쁘지 않은 게 네. 그러한 권역들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경전철, 도시철도의 아쉬움은 노선이 되게 짧아요. 그럼 서울과 수도권, 이 도시철도라고 불리우는 네. 이런 곳에서 지표들이 가장 좋게 나오는
그 역은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노선은 지하철 2호선이다. 어떤 식으로든 상업이면 상업, 업무면 업무, 주거면 주거 모든 기능을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권역별로 지역별로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전체적인 노선을 하나 뽑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엔 지하철 2호선이 가장 우수하다. 넘버원은 2호선이다. 예, 그 노선과 다른 노선의 격차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호선을 먼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3만 명 이상 하차하는 인원의 역들. 성수역이 떴잖아요. 성수역의 하차 인원이 12,000에서 34,000까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네, 주변에 지식산센터들이 많이 생기고 일자리도 엄청 생기고 공립부터 진짜 많이 생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되면 또 젊은 여성분들, 뭐 친구들, 가족분들 많이 와서 차도 마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햄버거 것처럼 먹으려면 1시간 늦게 예, 그런 것처럼 예, 아무튼 하차 인원이 많다라는 건 네. 그만큼 거기가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 작년 말이죠. 수인선하고 분당선이 연결이 됐어요. 예, 그런데 보면 노선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상당히. 그러면 실제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이용객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서울 중심부나 아니면 주요 업무지나 상업지를 가고 싶은데 목적지가 외곽에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서해선이라는 철도가 있거든요. 그 노선은 서측만 다닙니다. 그 다음에 뭐 경강선이라고 해서 월곡판교선이 있는데 그건 남측만 다녀요. 그러한 노선들은 상대적으로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가치가 아주 높다라고 보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오히려 신안산선, 우리가 신분당선을 보면 신분당선이 개통 전과 개통 후에 뭐 아파트나 가격에 대한 차이가 엄청 났거든요. 그 신분당선의 효과는 정말 경기도의 그 신분당선이 위치한 동네에 가격들 앞에 숫자가 바뀌었어요. 앞에.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신안산선이 그 정도의 역할까지는 이제 지역적 한계 때문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서울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다행히 여의도나 영등포, 나중에는 서울역까지 연결되는 그래도 서측의 중심부를 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가치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상대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요. 역세권 중에서 그러면 가장 발전이 예상될 것 같은 곳이 어딜까요? 2020년 대한민국의 철도는요. 네. 시작도 GTX, 끝도 GTX입니다. 네, GTX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철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뭐 요금 체계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분명 GTX라는 건 분명합니다. 시장에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가격에서 GTX역과 아닌 역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줬거든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제서야 GTX A 노선이 공사 10% 15%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할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장 크게 발전할 곳 GTX 운정역 아니면 GTX 대곡역 저는 거기가 20년 동안 계속 바뀌겠다. GTX 운정역은요 신도시 2기 신도시입니다. 그 역세권은요 아직 아무것도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 주변만 다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핵심 노른자는 아직 손도 못 댔다. 대곡역은요 이미 10년 전부터 대곡역은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마 고양시에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 하려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스타트 하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주변은 다 묶여 있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들도 다 이제 구상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본격화된다라면 상당히 큰 영향력을 줄 거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이렇게 반대로 좀 내려와 버리면요. 네. 일단은 그 GTX 용인역, 분당선 구성역이죠. 구성역. 거기는 그 용인 플랫폼 시티라는 것들을 이제 용인시에서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3기 신도시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용인 플랫폼 시티라는 개발 사업 또한 용인역이 본격화되면서 그 주변의 사업들도 많은 변화들이 예상된다라고 보여지고 아무튼 그러한 것처럼 저는 좀 많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렇게 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GTX A밖에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요? B도 듣고 C도 듣고 D도 들어야 되는데. 네, 아직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나오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D까지 있는데 A 하면서 멈췄어. 부동산 투자에서 역세권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일 텐데요. 하지만 역세권이라고 무조건 핫한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좋은지 파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표천님과 함께 앞으로 개발될 철도 사업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도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